예, 안녕하세요. 김포시 늘봄 라디오 일상의 스포츠 진행자 심종현입니다. 오늘은 김포 늘봄 라디오의 진행자분들을 모시고 우리 일상의 공통 관심 사항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교육과 관련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시는 분들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 늘봄 라디오 추억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진행자 김현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생활 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 늘봄 라디오 제철 건강 도우미 최동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 어디까지 알고 싶니? 둘째 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아이와의 공감 모모에입니다. 예, 각자 자기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각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사교육이란 용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사교육이란 용어가 우리나라 현대 교육사에 최초로 나타난 것은 1962년이다. 그 후 과외, 학습지, 보습 및 예체능 관련 입시학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사교육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공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이며 공교육과 구별되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컫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고 일반 학원, 그다음에 이런 주변의 어떤 다른 교습소 관련한 것을 다 사교육으로 아마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사교육의 역사를 보면은 그 고려 시대로 그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유서가 깊은데요. 그 당시에 그 과거 시험을 위해서 각 지방에 사설 교육기관들이 있었고 그곳에 있는 공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높은 합격률을 보이면서 활성화됐다 그러고요.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서원들이 그 역할을 했었고 그게 아주 긴 역사를 사교육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사교육은 큰 부분을 차지했었고 현재도 그런데요.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이 보면 연령대가 상당히 다양하시거든요. 그래서 각 그 자기 그 시대별로 어떤 그 사교육 관련해서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말씀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먼저 한번 말씀을 어느 분이 먼저 좀 해주실까요? 예. 네, 저는 두 딸을 다 키워낸 50대 엄마인데요. 딸 둘인데 성향이 반대였어요. 큰애 같은 경우는 제 말을 잘 수긍해서 따라온 경우였고 작은애 같은 경우는 중1 때 자율학습제가 되면서 작은 딸은 자기주도 학습이 쭉 이어졌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학원도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먹는 거 챙겨주고 자는 것 챙겨주고 그것밖에 없었던 거여서 감사합니다. 아, 그럼 사교육관에서 많이 그렇게 좀 하진 않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엄청났죠. 큰애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방학 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애한테 저는 애하고 구멍이 맞는 과목이나 종목 같은 걸 선택해주고 애하고 애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건 당연한 거지만 무리하게 시키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떤 의견은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인데요. 사교육을 아예 예체능만 하고 있거든요. 그 오보에 피아노, 그다음에 인라인 정도만 하겠고 학습에 관한 거는 전혀 아이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시키다 보면 싸우게 돼요. 그리고 학원까지 보내면 또 숙제도 제가 봐줘야 되고 근데 워낙 하기 싫어하는 친구여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저희 딸 아이 성향에 맞춰서 좀 더 크면은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막연한 기대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시고요. 그러면 여기 계신 두 분은 그렇게 사교육에 대해서 어떤 뭐 TV나 드라마 나오는 것처럼 아주 뭐 그렇게 많이 하시거나 이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또 사례는 또 어떻게 있을까요? 제 최근에 지금 뭐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 한번 말씀 주시죠. 예.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요. 학교를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보면 단지 내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점점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겠죠.
한참 뛰어놀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세 군데만 학원을 다녀도 하루가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학부모로서 보내지 않으면 또 불안감도 또 커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불안 심리로 인해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사교육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대한 사교육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키워야지 다짐하면서도 솔직히 이게 제가 잘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불안함도 있습니다. 아이가 정말 원하고 배우고 싶다면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친 사교육으로 인해서 서로 스트레스 받는다면 사교육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 초중고생의 창의력도 높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요. 학부모들의 부담도 줄여주며 신혼부부들에게 아이를 가져도 좋겠다는 여건을 마련해줘 인구 절벽 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교육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양질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할 때 수요가 공교육을 신뢰하게 되고 결국 사교육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예, 아주 교육 전문가 레벨의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아주 원칙적인 말씀이시고요. 이거는 아마 어느 학부모들이나 다 가지고 있는 공통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실제 보면은 사교육을 안 시킨다고 해도 주변에서 다 하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네. 그리고 뭐 코로나 시대라 그러지만 실제 학원이나 이런 사립 유치원은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서 교육 격차가 생기니까 또 그걸 메우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그렇다고 공교육에서 그런 부분을 또 채워주지는 못하는 게 있고 그런 좀 괴리가 있거든요. 현실하고 좀 이상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저 앞부분 어머니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둘째가 조금 어리고 큰애가 이제 고학년 접어들었는데 사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사실 사교육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도시로 나오면서 친구들 보니까 사실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거 능력치가 어느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옆에 과외를 한다든지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 보면 조금 부럽기도 했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이제 겪어보지 않아서 였던 것 같고 그 친구들은 뭐 학원이나 과외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좋은 친구도 있고 뭐 저랑 비슷한 수준의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이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조금 생일도 느리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약간 한 템포 느리게 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한 3학년 지나니까 비슷해졌어요.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 학년이 지나면 학습 수준은 비슷해지지만 제가 이제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니 저희 때 그 학습 수준과 지금의 학습 수준은 너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중학교 때 접했던 수준이 지금 초등학교 4, 5학년 특히 지금 5학년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부터 시작해서 분수 와 제가 뭐 초등학교 때 접하지 못했던 문제들부터 해서 제가 도저히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몇 번 가르쳐줘 봤는데 역시 교육은 전문가님께 맡겨야 되지 않나. 그게 아이와 저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지는 것 같고 예, 제 생각은 그래서 어느 정도 고학년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필수 불가분이지 않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고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사실 막 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뒤처지지만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최소한의 그 사교육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시험이라든가 성적을 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또 뭐 좋은 대학교라든가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성적이 좋아야 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또 그만큼
그 사회에서 밀려나는 또 그런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자녀분들이 그렇게 최소한 좀 남들만큼은 해줬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또 사교육을 해서라도 좀 학력 수준을 높여주고 싶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그만큼을 채워줄 수 없으니까 또 불가피하게 또 이렇게 사교육에 나서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또 공교육은 그걸 못 메꿔주고 그런 좀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제일 처음에 문을 열어주신 한번 그래서 한번 뭐 학교 수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주시죠. 아니, 뭐 다른 어떤 말씀 있어도 상관없으시고. 예. 학교 수업 저는 사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근데 지금 아이가 수학을 못해서 학교 선생님이 수학을 유튜브 잘 만들어진 거를 보내주셔서 아이가 그거를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했어요. 하니까 이제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스스로 깨우치면서. 그래서 사교육 원하면 해야 되지만 이렇게 선생님들도 조금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부분을 아이가 조금씩 맞춰가면 스스로 성장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결국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어차피 그 학생들이고 부모님들이 대신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최근에는 또 이런 공부하는 수단들이 학원이 아니고 유튜브라든가 여러 다른 수단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더 활용해서 할 수 있게 뭐 그런 쪽으로 좀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좀 이끌어줄 수 있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도 들고요. 근데 뭐 실제 또 남들이 또 하는 걸 보면 또 그렇게 뒤처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뭐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학생들 자녀분들을 관점으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근데 이제 교육이라는 거는 뭐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평생 교육이라 그래서 여러 어른들도 계속 교육을 받고 어떤 취미 생활 영위할 때 있어서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점에 있어서 한번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의견 있으신 분은 어떠요? 한번 말씀 한번 주시죠. 네, 저 생각은요. 김포시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여성회관이라 가지고 어르신들 상대로 평생교육이 참 잘 돼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이것도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평생교육의 일환인데, 제가 아이를 키울 때 느끼지 못했던 그 조급함이 이제 키우나니까 여유가 생기잖아요. 큰애 같은 경우도 그때 방과 활동이 많이 좀 있었지만 작은 애가 초등학교 때 더 많이 생겼었거든요. 다양하게. 그리고 부모님 의견을, 그러니까 과목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것도 생겼고 하다 보니까 큰애는 학원비를 내고 사교육시킨 세대라고 5살 차이 나거든요. 지금 25살이고 작은 애는 20살인데 작은 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과목에 2, 3만 원 정도의 과목으로 많은 과목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학교에서 방과 활동 시간을 더 늘리고, 그리고 애기들이 원하는 그 과목을 많이 반영이 돼서 학교 내에서 많은 사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이론적인 거는 사실 엄마가 좀 도움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방학 때마다 교보를 갔었거든요. 지금은 일산에도 있지만 교보 가서 애들이 보충할 과목 문제집 같은 걸 많이 사서 많이 집에서 풀렸어요. 그것도 많이 도움된 것 같고, 그 사교육이라 하지만 그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 못한 것 조금 보충적으로 방과 활동이 좀 많이 보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나 공공에서 좀 그런 부분을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그리고 말씀이시죠. 다른 시간은 부모랑 그냥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저희 이 부분에는 큰아이 같은 경우도 학교 방과 후 교육을 뭐 거의 전 과목 다 조금 오버해서 다 들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하게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때는 뭐 로봇 관련된 거, 뭐 과학, 미술, 그리고 이제 고학년 때는 스포츠 관련된 거 많이 이용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렴한 금액으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학교에서 권장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아까 제가 조금 보충하자면 사실은 그런 교육적인 면도 좋지만 요즘 부모님들이 되게 똑똑하고 또 마음이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우리 부모님들하고 달리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사실 없었잖아요. 예전 부모님들은 서로 교감도 잘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근데 지금 부모님들은 어때요? 저희가 자꾸 개선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공부 외의 것 스포츠나 뭐 캠핑이나 여행이나 굉장히 아이들에게 이 공부뿐만 아니라 눈을 넓히기 위한 세계관을 갖기 위한 부모의 마음가짐 자체가 벌써 다르다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말마다 웬만하면 뭐 캠핑도 가려고 하고 주위에 공원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우리 큰애 같은 경우도 1학년 때부터 이제 축구를 했지만 지금 5학년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친구들 그대로 계속 스포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부모님들도 바뀌는 세대고 우리도 이제 바뀌는 세대니까 뭐 사교육이라고 해서 꼭 공부에 국한된 게 아니고 뭐 다양한 접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저는 그냥 사교육이라고 칭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학교에서 방과 후 과정들의 지금도 물론 좋지만 조금 더 이렇게 질 높은 수준에서 굳이 뭐 저희가 밖으로 돌지 않아도 학교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는 저희 엄마들의 바람이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 학교 교육을 좀 더 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그 학교 교육, 공교육도 지역별로 격차가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김포에 계시는 분들은 좀 김포 요 안에 학교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학생들을 네. 위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좀 다양화할 수 있게 그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학부모님들 공통적인 어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은 또 이제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좀 어려움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학교 관련해서 어떤 뭐 다른 또 의견이 있으세요? 공교육 관련해서 좀 뭐 이런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다. 어떤 의견이 좀 있으실까요? 공교육 자체에서도 사교육에 되게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학기 초에 어디 학원에 다니는지 조사하는 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영어, 수학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다니고, 그러니까 그 공부에 관한 학습에 관한 학원을 다니는데 저희 아이는 예체능만 다니니까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학원을 아무데나 안 다니냐고. 좀 의아해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좀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공교육이랑 사교육 서로 보완하는 의미에서 한 거지 너무 사교육적으로 치우치는 거는 그러니까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아이가 행복한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주객이 전도된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학생들은 학원이 더 중요하지 학교에서는 그냥 학교보다는 학원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 되고 학교에서는 또 그 선행을 쓰고 오히려 권장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좀 초등학교 학부모님 어떤 생각이세요? 학교에서 좀 이런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다. 있으신가요? 앞에서 다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줌 수업으로 많이 수업을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학습의 질과 그런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확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아이의 교육적인 수준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사실은 이게 뭐 코로나가 핑계긴 하지만 저희 지금 이제 학교 선생님도 사실은 너무 잘 만나서 선생님이 줌으로 수업을 하시지만 마치 교단에 서신 것처럼 생생하게 아이들 뭐 준비 같은 것도 뭐 예를 들어 5대 영양소 배울 때도 직접 식판을 다 가지고 모여라 해가지고 자기가 먹는 거 직접 이렇게 보여주면서 생생하게 배우고 뭐 계란 삶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는 계란도 자기가 스스로 삶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뭐 공교육 사교육을 떠나서 선생님들의 역량 차이인데 사실 그것도 우리 예전 선생님들하고 다르게 요즘 선생님들은 되게 젊고 진보적이고 그죠 굉장히 많이
아이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시니까 저는 점점 더 공교육의 미래가 밝지 않나. 그것도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예, 뭐 또 긍정적인 면도 말씀을 좀 네. 해주셨네요. 예, 결국은 학교가 교육의 주체가 돼야겠죠. 그러면 뭐 끝으로 한번 뭐 각자 어떤 뭐 사교육 관련 어떤 뭐 이렇게 말씀의 사항이 있으시면 짧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애가 원하는 대로 대신 이제 목적이 뭔가 공부의 필요성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게 엄마의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아이가 원하면 사교육 해야겠지요. 근데 스스로 만들어가는 영역도 있을 텐데 다 학원에 의지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에 부모는 항상 고민을 하는 듯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한번 말씀 주시죠. 네, 무엇보다 엄마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이제 키워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보다는. 예, 정답이십니다. 예, 다음 또 말씀 주시죠. 예. 이제 아이가 사실 태어났을 때는 건강하게만 잘하다오 그게 주된 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너무 많이 기대도 하고 있고 욕심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사실 스스로의 주도 학습이 중요하지만 적절히 공교육, 사교육 저는 둘 다 잘 네, 잘 조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조화롭게 하면서 지금처럼 잘 키우고 싶습니다. 아, 예, 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저는 그 아이의 사교육도 그렇고요. 그 아이를 키우는 데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가 최우선이고요. 그냥 부모로서는 잘 이끌어주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밑받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각자 어떤 상황이라든가 연령 그리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담이라든가 의견들이 한번 같이 모여 공유됐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교육이라는 건 결국 더 나은 사람을 만들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 원칙이 지켜지는 한에서 뭐 공교육이라든지 사교육이라든지 그런 원칙에 따라 좀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험이라는 어떤 큰 어떤 그 목표에 따라서 좀 교육이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뭐 하지만 뭐 정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교육이 좀 더 이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다양한 이런 목소리들이 모여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됐으면 하는 예, 바람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교육과 관련해서 늘봄 라디오 진행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그 김포시나 사회 어떤 여러 주제를 가지고 또 계속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이란 선택의 연속이며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슬프게 살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살 수도 있고 진지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완전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인데요.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에 한 번쯤 읽어보고 마음의 안식을 찾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지금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시민 라디오 늘봄 라디오 일상의 이슈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본 방송은 일상에서 이슈가 되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게스트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의미 있게 지낼 것인가입니다. 먼저 오늘의 대화 나눔이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독서 노트를 펼치며의 김수석입니다. 네, 저는 북도둠의 이진숙입니다. 저는 스토리타임의 민성원입니다. 저는 후회 없는 삶의 김정미입니다. 오늘 네 분의 대화 나눔이 분들 나와주셨는데요. 김수석 나눔이님,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의미 있게 지내고 계세요? 예, 당분간 뭐 방콕에서 꼼짝 못하다고요. 못하다가 요새는 밖에 나와서 이제 산책하는 거로 제 삶의 의미를 좀 더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밖에 나와서 일상 걷기, 요게 이제 제 하는 일인데요. 일상 걷기를 저는 집 근처에서 걷고 있는데 요건 전 사자의 자기 영역 확인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자 걷기로 이제 제 스스로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요새는 집 근처만 뭐 걷기는 그래가지고 서울 5대 궁궐이 있죠. 네네. 5대 궁궐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5대 궁궐 중에 제일 마음에 드신 장소가 혹시 있으실까요? 예, 요거는 사시사철 좀 다른데요. 봄에는 그러니까 한 3월 말경에는 창덕궁이 있죠. 창덕궁 홍매화 보러 한번 갔는데 요때가 가장 좋을 때 맞춰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때 가서 홍매를 봤습니다. 홍매화요. 홍매화 저도 가서 봤는데 굉장히 탐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홍매화 하면 어렸을 때 저희 집 마당에 홍매화가 한 그루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더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예. 좋은 곳에 가셨네요. 예. 혹시 가보셨던 곳 중에 김포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예, 5대 궁궐 중에는 덕수궁이 여기서 좀 제가 가장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추천하겠는데요. 여기서 김포고압이 있잖아요. 김포에서는 6,500번이 있어요. 다시 생겼는데 네. 이게 직접 걸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자주 없잖아요, 차가. 예, 한 30분 정도 아마 인터벌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사이가 있는데 풍무역에서는 1,004번도 있어요. 네. 예, 요것도 실상은 자주는 안 다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시간은 얼마나 정도 걸릴까요? 1시간이 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리질 않으니까 그게 상당히 편리해요. 그 지하철로 가면 환승을 하잖아요. 여기저기서.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김수성님은 일상 걷기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를 의미 있게 지내고 계시는데요. 그럼 우리 이진숙 나눔이님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의미 있게 지내고 계세요? 네, 저는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것저것 배우랴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 요양병원에 악기로 봉사로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오죽하면 저희 남편이 지인들을 만나면 우리 마누라는 말이야 김포시장보다 더 바쁘게 지내. 얼굴을 볼 수가 없다니까. 대단하시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의미 있게 지낼 것인가 생각하다가 제가 평소에 여행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해외도 못 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 여행을 이제 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좋은 것을 인터넷에 알아보고 가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래요. 눈에만 담고 오면 될 것이지 뭘 사진을 그렇게 찍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남는 건 사진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지나고 나면 사진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제 지인들에게 올려주기도 하고 그러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럼 가보셨던 곳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곳은 어디가 있어요? 네, 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네. 이제 김포에서 가기 가까운 것이 그래도 좋은 것이 동해 중에서 강릉 속초를 제가 좋아해요. 강릉 속초를 좋아하는데 거기선 주로 일출. 그래서 이제 밤에 갔다가 네. 새벽에 일출 보고 사진 찍고 그리고 오기도 해요. 그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사진 제가 한번 찍어서 올린 걸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사진이 제가 볼 때는 네. 보통 솜씨가 아니던데 혹시 금방 배운 건 같지 않던데 어떻게 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예. 사진 찍는 걸 좋아했어요, 원래. 음. 그러다가 특별히 배운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오빠가 알려주셔서 이제 뭐 노출이라든지 이런 거든지 배워가지고 찍었는데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워낙 잘 나와요. 예. 그리고 3년 전에 사진 작가분한테 저희가 그룹으로 몇 명이 좀 배웠어요. 전문가시네요. 전문가는 아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진을 찍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워낙 스마트폰이 잘 나와요, 요즘에. 제가 올린 사진도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예요. 저도 사진을 봤는데 네. 카메라로 찍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와, 대단하네요. 네. 정말 잘 찍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진숙님은 사진을 찍으면서 코로나를 의미 있게 지내고 계신데요. 네. 민성원님께서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의미 있게 지내고 계세요? 네, 저는 지금 제과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앙금 떡 케이크 만드는 자격증 이렇게 2개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다들 그러셨겠지만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걸리면 또 아이들한테도 옮기게 되고 내가 만난 사람들 또 갔던 곳들 막 너무 이게 나한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게 더 두렵고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또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맞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이런 핑계 같은 게 또 생겨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이제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활동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취미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 자격증은 네네. 뭐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딸 수 있어요? 제가 자격증은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서 필기 시험이 있고 실기 시험이 있어요. 네. 필기는 그냥 내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들으면 되고요. 네. 근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집에서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학원에 등록해서 필기 시험에 나오는 20가지 종목들을 다 해보는 거죠. 맞네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건데 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필기는 땄는데 그러세요? 이제 실기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예. 실기도 잘 따시기 바래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그럼 저거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제과제빵이랑 그 앙금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같은 제빵에 속하지 않나요? 그게 완전 다른 거예요. 제과는 이제 오븐에서 굽는 거라 약간 서양적인 게 많이 돼 있고요. 앙금 떡 케이크는 진짜 말 그대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설기를 이제 떡을 쌀가루를 믹스해가지고 설기를 만들고 그 설기 케이크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앙금으로 이제 꽃 색깔을 내서 꽃을 예쁘게 만들어서 직접 짜요, 손으로. 근데 되게 손목이 아프고 힘들기는 그래요? 해요. 근데 예쁘게 짜서 이거를 이제 데코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케이크를. 그럼 앙금 케이크 저는 이게 좀 생소하거든요. 네. 예. 요걸 좀 조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나 해가지고요. 요즘 앙금 케이크가 대세네. 그래요. 제가 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그런가 보다. 것 같아요. 요즘에 앙금이 예전처럼 달지 않게 나와서 어르신들도 선물해드리면 맛있다고 잘 드시더라고요. 아니 앙금하면은 물에서 이렇게 내릴 때 뭐 가라앉는 거 위에 가라앉는 걸 앙금이라고 안 나요? 전 제 상식은 그런데. 앙금
앙금을 만들어 팔아요. 아. 그 앙금을 가지고 이제 저는 색깔을 식용 색소를 넣어서 색깔을 예쁘게 만든 다음에 그걸 짜가지고 꽃을 만들어요. 예,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언제 한번 성원님이 만든 떡 케이크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님의 자격증 도전을 성공하기를 다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김정민님께서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고 계세요? 네. 코로나가 저는 시작이 되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벌써 한 1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운동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뭐냐면 뭐 일반 개인 운동도 좋지만 저는 그냥 일반 PT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복부 비만이 있었던 것도 좀 표준으로 가고 그러면서 제 삶에 좀 활력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일반 운동 가서 그냥 PT만 받으면 제 노력한 만큼의 그게 또 안 되니까 약간의 운동 그 PT 받는 거를 변경해서 EMS라는 것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효과가 좀 많이 봐서 그러니까 내 자신의 조금 남들이 봤을 때도 좀 살이 빠졌다고 그러고 하니까 그걸 조금 더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EMS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반 그 전자파로 해서 하는 건데 슈트를 입고 한 20분에서 30분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뭐 6시간에 운동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제 운동으로 그쪽에 투자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더 나이 먹으면 뭐 호르몬 작용으로 해서 살도 못 뺀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해서 조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게 최고죠. 네, 근데 그동안에 빠져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복부 비만을 안 보여요. 지금 다 가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요? 네네. 저도 운동을 이제 라인 댄스를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 보니까 정말 확진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좀 실감이 나요.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매일 그렇게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일주일에 2번 가서 하는데 그럼 이제 시간 내기가 뭐 하니까 일주일에 2번 가서 해도 내 삶에 활력이 되고 그래서 좋고요. 제 또 성격이 약간 좀 우울 모드를 약간 타는 성격인데 이걸 하면서 좀 많이 내 자신한테 나 기특하다 하고 착하다 이러고 하면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냥 우리가 운동하면 뭐 걷는 것도 운동이다. 그리고 뭐 집에서도 또 야외에 나가서도 그러는데 사실 운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게 정말 운동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코로나 시대에 또 다른 의미 있는 일들은 없을까요, 혹시? 저는요, 이렇게 야외에서 나가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방콕하고 지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림에 도전을 해봤어요. 근데 그림 하면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어렵고 그 디지털 페인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코로나 이제 접하면서. 근데 작품 하나하나 완성하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집에 7개, 8개를 쫙 거실에다가 해놨더니 손님들이 오면 뭐 그림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미래 나오셨어요? 이래요. 제가 색칠한 건 모르고. 그러면은 그 디지털 페인팅이 뭐 컴퓨터로 그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색칠하는 거예요. 그림이 도안이 있는데 거기에다 색깔을 맞춰서 색칠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게 있어서 우리 가족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도 완성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린터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아니 프린터를 뽑는 건 아니고 아예 액자처럼 그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공산품으로 거기에다가 그 색깔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입히는 거예요. 아, 네. 그런 게 있네요. 네네, 좋아요. 그럼 그 색깔은 그냥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 생각으로 인해서 색깔을 입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색깔은 나와 있는데 간혹 이게 그냥 그대로 라인대로 칠하면 정말 그린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횟수를 거듭할수록 작품 하나하나 생길수록 제가 나름대로 조금씩 또 변형해서 하기도 해요. 네. 그러시군요. 저는 요즘 실내 생활을 하면서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볼까 하다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사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사 자격증도 땄어요. 오, 대단하시네요. 예. 뭔가 이게 한국사에 대해서 아주 얇게 알고 있지만 뭔가 자격이 되는구나 이렇게 야.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네. 참 뿌듯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코로나 시대에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기에게 뿌듯함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일상의 이슈 시간에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의미 있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대화 나누님들과 나눠봤는데요. 저는 요즘 실내 생활을 하면서 한국사 자격증도 땄고요. 여러분들도 뭔가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늘봄 라디오 일상의 이슈 DJ 비주였습니다. 다음 방송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죠?